오늘 일단 중국 지표서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잠깐만 제가 화면을. 네. 우리 자꾸 이렇게 까먹네, 중요한 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별로 못 잤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중국 상하이 이슈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는 이제 힘이었는데, 이게 서서히 풀리면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상하이시에서는 또 이런 발표를 했네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할 거고 완전 정상화에 이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뭐 이러한 약간의 그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보여드렸다가 대표님이 이제 실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 그냥 의심. 의심. 의심의 강도를 이를 높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딱 금요일부터 시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는 법인 것 같고, 어쨌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근데 불신과 불안감에 상하이 봉쇄가 조금씩 풀리니까 상하이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혹시나 또 봉쇄돼서 또 갇혀버릴까봐 어제 뭐 대대적으로 이런 동영상이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 줄이 엄청나게 길게 도시를 빠져나가는. 그래서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 이러한 락다운을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최근의 동향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시장에서는 이제 봤었고, 투자 의견도 글로벌리 이제 투자은행들이 많이 꺾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JP 모건에서 처음으로 지금 중국 기술주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이게 한 2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꺾은 지 2개월 만에, 사실 우리가 투자 의견을 내면 보통은 리서치 센터에서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보는데, 이 투자 의견을 내린 지 2개월 만에 다시 지금 올리고, 어제 홍콩의 뭐 테크주들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락다운 해제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좀 같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잖아요. 폭포수처럼. 이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안화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야지만 아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6.8위안, 그러니까 1달러를 바꿀 때 6.8위안을 주던 것을 이제는 6.74위안만 주면 되니까 위안화가 상당히 강하게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새벽에도 계속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원화 많이 떨어진 거 보셨죠? 원화 강세. 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우리는 원화도 같이 동조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 위안화가 오늘 새벽에도 지금 보시면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에 봐왔던 환경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당연히 이 부분에도 중국 상하이의 봉쇄 완화 이 부분도 영향을 주겠죠. 그럼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고, 그 통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안화가 떨어지면 좋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의심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중국 위안화가 일단 떨어져주면, 일단은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을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중국도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위안화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 자체가 일단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와 글로벌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경기 부양하기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물가가 막 치솟고 안 좋은 상황이면 사실 지금 다른 국가들과 다른 스탠스를 저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위안화 강세가 움직임이 나타나주면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잡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경기 부양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이 연동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위안화가 이제 그 장중에 강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을 보이면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예전에 우리가 코스피랑 그 원 달러율이 이렇게 반대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 우리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원화가 이렇게 떨어지면 코스피는 당연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외국인들도 어제 뭐 그렇게 팔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는 수급적으로도 증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 차트를 드디어 뚫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대해 연결해드렸던 것을 업데이트를 제가 4월 달부터 요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가장 강하게 지금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강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런 모습으로 이 하락 추세대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자, 2주 연속으로 주봉의 중기적인 흐름도 에너지도 여전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3천선 아래에서는 어쨌든 바닥은 찍고 턴을 하는 그런 그림을 좀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상하이와 그다음에 베이징 뭐 이런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봉쇄 완화되는 부분이 6월 1일자로 되면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2, 3일 동안 제로 코로나 달성했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혹시나 지금 북한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재확산 되면 요거는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스탠스대로 간다라면 중국의 이 증시 에너지는 괜찮은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인터뷰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주저하지 않겠다,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강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마지막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해도 뭐 견딜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체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부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도 신고가 가고 전고 좀 뚫고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원가 올라가는 거 판가 잘하고 판가 잘해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경제 체력이 좋으면 금리 인상을 저렇게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새벽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 이제까지 얘기니까 그렇죠. 변한 게 없다. 네,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헤저테이트. 망설이지 않겠다. 네네. 이게 무서운 말이란 그렇죠.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말이죠. 네. 오늘 금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채 시장의 채권 시장의 금리는 약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식 시장은 괜찮았는데 국채 금리는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입니다. 리테일 판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가정에서 얼마나 소비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왜냐하면 GDP라는 게 이제 개인 소비에다가 기업 투자에다가 정부가 또 투자하고 지출하는 거에다가 이거 뭐 수출 마이너스 수입 뭐 이렇게 해서 GDP가 보통 구성이 되거든요. 이 C가 이제 개인 소비입니다. 개인 소비. 근데 미국은 GDP의 이 71%, 약 70%가 개인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면 경제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기지금리도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소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그래도 견조하게 0.9% 전월 대비해서는 0.9% 상승을 했고요. 더욱더 다행인 점은 여기 리테일 세일즈 이게 소매 판매인데요. YOY는 전년 동월 대비겠죠. 작년 4월 달 대비해서도 8%가 좋아졌습니다. 이 8%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느꼈던 게 뭐죠? 물가가 8%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우리 소비도 8% 정도 증가했으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 정도 아직은 소비가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죠. 네.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딱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제로네. 그렇죠. 그 정도 버티고 있다. 이게 오늘 저는 미국 증시에 큰 몫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파월이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긴축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만큼. 근데 오늘 그 지표가 딱 나오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뭐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했다라는 거 제 생각이고요. 자, 근데 어쨌든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그 발언에 따라서 연준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단기물, 뭐 장기물이 올라가면 시장이 좀 위축되기 마련인데 뭐 새로울 건 없다 보니까 금리만 올라갔지 주식시장은 괜찮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판매 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매만 제대로 되고 소비만 잘 되고 기업도 실적만 잘 나올 것 같으면 저 정도 금리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준의 생각에다가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더해져 있는 게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도 다시 2.95%를 돌파해서 다시 3% 가깝게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결과가 아닌가라는 거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것 같네요. 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지금 야수의 심장님 미국 증시도 연속성이 있어야겠죠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표 때문에 올랐다가 내일은 저 지표가 더 땡기네 하고 빠지고. 네, 저도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와서 해설을 해드리니까 또 내일은 만약에 오늘처럼 한 3% 빠졌어. 그러면 요것 때문에 하락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할 텐데 워낙 요즘은 방향성보다는 요거니까 그죠? 내려갔다. 근데 어쨌든 하방은 제가 봤을 때 다지고 있고 조금 이따가 하이힐드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하이힐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으로 오늘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탠스를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좀 이따가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고요. 자, 유가는 오늘 뭐 EU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원유 수입 이 조치를 잘 될 것처럼 하더니만 또 이게 파토가 났더라고요. 결정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베네수엘라하고 또 뭐 약간 대화가 잘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유가의 공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소폭, 유가는 약세를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110달러 위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최근에 이 강세의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밀 가격이 전고점을 이제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네, 밀 가격이 오늘 새벽에는 전고점을 뚫어버려서 이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금리 인상 스탠스가 망설임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마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런 원자재 가격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에너지 가격 중에 또 대표적인 유가와 함께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다시 좀 위쪽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도 오늘 새벽에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던 그림이 또 위안화와 함께 요 그림이었죠. 달러 인덱스가 뚝뚝뚝 떨어져줘야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팔지만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좀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달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까지 떨어졌습니다. 0.5를 육박을 했었잖아요. 그죠? 0.5까지 육박했는데 어제부터 해서 떨어졌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달러 약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전반적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중에 위안화와 달러가 이 강세 흐름,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가 여전히 그 흐름이 유지되는지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수급 대략 출발하는 그림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건데요. 이제 하루의 흐름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조금 연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이틀 동안의 흐름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약간의 쌍봉의 느낌이 좀 나요. 그죠?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이힐드가 조금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빅테크 관련주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하이드 채권 쪽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야 이거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뭔가 폭락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오늘 새벽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일단 우리 하이힐드 보고 바로 그거 보고 나서 얘기하죠. 그 부분. 네. 공포지수. 네, 한번 보죠. 요것도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15. 네, 네. 아직은 익스트림 쪽에. 네, 아직 익스트림인데 어제 12였고요. 오늘은 15까지 투심도 살짝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 많이 눌려져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 증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유튜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스트분들과 하셨겠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조회수 잘 나오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약간 비관론, 우리 증시 여의도에서 비관론자분들, 닥터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분들이 조회수들이 잘 나오시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론자로 주장하셨던 분들은 댓글이 상당히 살벌하게 최근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하이힐드가 이제 좀 떨어져 주고 있고 여전히 심리는 눌려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은 또 똘똘한 거를 하나 사냥을 나서봐도 될 만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뒤에 제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략했다가 또 네. 패가 망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하죠. 저도 쫄아서 아니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영화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쫄리면 삐지든가. 근데 그 말씀은 네. 우리가 이제 계속 현금 쓰지 말고 보유하고 있자.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해보자, 써보자.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50대 50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주식 비중 한 70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지금 같은 이러한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식 100% 풀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절반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를 좀 더 비중을 높여서 한 70까지는 주식 비중을 높여봐도 될 것 같고 한 20, 30 정도는 아직은 유지하는 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한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이 계좌 내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제 남해학 같은 경우가 이제 13,000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14,000원 중반대 어제 이제 올라오면 한번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로 그러면 현금 비중이 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현금 비중을 또 어느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기존의 걸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주식 비중을 막 태우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 좋아졌지만 아직은 또 우리가 좀 의심해 볼 만한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불안정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우량주라고 표현하기는 하여튼 지금 괜찮은 주식, 펀더멘탈이 괜찮은 주식 네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펀더멘탈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고 주가 빠졌을 때 변동성이 견딜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저는 손절 가격을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단계 무너져 버리면 또 내가 현금 비중 없이 또 손가락 쫄쫄 빨고 있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펀더멘탈이 좋고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리스크 관리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현금 안 해놓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팔아놓고 더 싸게 사면 수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지만 밑에서 사게 되면 수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 입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리스크 관리 가격을 정해드리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더라도 무조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감안하고 네네. 감안하고. 들어가시자는 네, 얘기고.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아마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손절의 기준은 네네. 자기가 산 가격에서 몇 네. 프로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할 것이냐. 우리 민 팀장님은 몇 프로의 손절해요? 저는 딱 그 기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지는 않고요. 그 딱 지지선 차트상으로 이제 지지선이라고 지지선. 생각되는 그 가격을 이탈하면 판다 이렇게 하지 단순히 마이너스 5% 빠지면 마이너스 10% 빠지면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저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다음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보면 파월의 발언 때문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복해서 오늘 나스닥은 장중에 올랐고 2.8% 가깝게 상승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른 종목이 눈에 띄시죠? 딱 테슬라입니다. 이 중국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 상하이 봉쇄 완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장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테슬라가 오늘 빅테크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튀어 올랐다. 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죠. 그러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어제 미리 선반영한 것이냐, 오늘 추가로 상승할 것이냐, 네네. 이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의 기조면 외국인들이 적어도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 시가총액 1, 2위 기업의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뭐 오늘 뭐 그들 주식들이 그렇게 뭐 크게 불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자,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우선하는 건 수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수급이 특별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장 출발하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다음에 참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 완벽하게 브리핑을 다 끝내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PT 바이든 대통령 앞에 PT를 스스로 직접 이제 하시려고, 워낙 큰 이제 고객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물급 인사가 오신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키맨이죠. 그렇죠. 네. 미국의 키맨. 미국의 결정권자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에 직접 PT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리허설까지 다 끝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이제 이번에 마음에 들게 잘 하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도 이제 한번 보시면 중국과는 아직은 다르죠. 중국은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서 올라간 그림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회복은 더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요 두 개 나란히 선 음봉 요거 올라서야지 일단 1차 저항은 넘어서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새벽에 요 나란히 선 음봉의 시가를 오늘 넘어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는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긍정적인 그림은 지금까지 MACD 오실레이터가 비관적인 흐름으로 음봉이 계속 길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의 그림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드디어 길이가 살짝 지금 줄어드는 거 보시죠? 이건 주봉이군요. 네, 주봉이죠.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기적인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건데, 드디어 이제 그게 6주인가요? 한 6주 정도의 이 어두운 밤을 마무리하고 새벽에 여명을 맞이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딱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내일 뭐 새벽이라도 오늘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고 만약에 빠져준다면 다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버텨주면 이제 에너지는 조금 중기적인 에너지가 바닥은 찍고 돌아서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이게 어제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 수급이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투신과 상업펀드가 견조하게 또 100억 이상씩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흐름 잘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업종이 기관들 가장 매수 강한 업종으로 들어왔는데, 미디어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어제 강하게 여기 영향을 준 종목은 SM이라는 우리 엔터주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4대 연예 기획사라면 SM, JYP, YG, 그 다음에 하이브까지 있잖아요. 근데, SM이 이렇게 어제 주가가 좀 좋았던 기관들이 좀 담았던 이유는 사실 아무도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SM은. JYP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SM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SM이 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JYP 1분기 숫자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JYP가 시가총액 2조거든요. 근데 SM이 어제 주가가 올라와서 1.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인 이익은 비슷한데 갭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이수만 우리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빠져 있었고 많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하는데 낙폭 과대 쪽으로 그다음에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온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디어 업종이 어제 기관 매수 강도 가장 강하게 잡혔다. SM 덕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니까 똘똘한 반도체 쪽으로 역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원가를 판가로 전가 잘하면서 버텼던 반도체 소재 쪽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수급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 어제 기관 매수 강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 탑 20를 한번 뽑아서 이제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M이 시총의 1.5%를 어제 하루에 쫙 쌌네. 한 방에 그냥 1.5%를 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어제 하루에 담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규모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퀘스천 일단 어제 실적 보고 담을 만한 기관들은 이미 어제 하루에 좀 담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기관들 매수세를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100억을 담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다 담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이렇게 쭉쭉쭉쭉 담으니까 상승할 때 요 초입의 기관들 시그널을 포착해서 담을 때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구간을 우리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컨셉인데 하루에 SM을 1.5%나 담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자금이 있을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DK락이라는 종목이 이제 있는데요. DK락? 네, DK락.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 들어보는 낯선 종목이죠. 네. 요 종목도, 바로 이제 피팅, 관이음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플랜트라든지, 그쪽 제가 뭐 가스 플랜트 쪽이라고 했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종목이 태광, 그 다음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피팅 3사라고 말씀드렸는데 DK락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즈는 작은데 숫자가 이번에 턴어라운드 숫자가 1분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한 6배? 퍼가 밸류에이션 6배. 그래서 성광밴드, 뭐 태광, 뭐 이런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관점에서 기관들이 어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뒤에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아제강지주 정말 크게 오른 거 같아요. 네, 어제 우리 또 업데이트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도 제가 표까지 업데이트를 해왔나? 잠깐 헷갈리는데요. 해온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뒤에 자세하게 실적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어제 기관들 매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모펀드에서 SM을 담았네요. 그죠? 0.9%를 1.5% 샀는데 0.9%를 담았으니까 사모펀드가 SM의 거의 대부분을 담았고 DK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K락을 사모펀드에서 발굴을 해서 공략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이제 태광 같은 피팅 관련주가 어제 이제 신고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거든. 그러면 시가총액 3천억 이제 태광이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데 밸류에이션 싼 건 없어라고 이제 아마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거고 그때 아마 눈에 띈 종목이 우리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K락이 아마 눈에 좀 보여서 거기다가 1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했으니까 좀 담았지 않았나라는 거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신 EDP라는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상신 EDP. 자, 요거는 상신 EDP는 제가 차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상신 EDP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삼성의 SDI의 그 2차전지 밸류체인입니다. 삼성 SDI의 2차전지 밸류체인이고 삼성 SDI 2차전지 내에서 또 뭐 배터리 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상신 EDP 한번 보시죠. 많이 빠졌네 주가가. 요거는 지금 그 상신 EDP 아니고요. 네네. 요게 이제 상신 EDP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보시면 그저께 양봉 2개 연속으로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의 밸류 체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그러한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상신 EDP와 많이 비교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제 삼성 SDI 2차전지 밸류 체인 내에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신흥 SEC보다 상신 EDP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번에 숫자 1분기 실적도 성장성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 SDI가 원래, 보수적으로 투자하다가, 증설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원통형 쪽에서 계속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신 EDP는 이 실적 호전 그림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타났던 이 2개의 양봉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긴 양봉으로 전고점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종가보다 좀 아래 가격으로 만약에 좀 음봉으로 좀 흔들려주는 흐름이 만들어준다면 상신 EDP는 2차전지 그 소재 부품주 중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2차전지 쪽에 내 계좌에 없다, 포트폴리오 없는 분들, 그래도 현금 비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 정도 현금 비중 있다, 아니면 남해약을 어제 내가 좀 팔았다, 그런 분들은 상신 EDP를 한 음봉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6,000원 정도를 그냥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보다 아래쪽 가격에서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아마 2차전지 쪽에서는 한번 포트에 담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요거까지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사모펀드에서 어제 담은 상신 EDP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에서는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인데, 요것도 좀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실 거예요. 요것도 탈철기기라고 2차전지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물 같은 것들 이렇게 탈탈탈 털어낸다. 그래 뭐 이런 뭐 금속 소재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털어낸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철기기라는 거를. 그래서 일본에서 원래 잘하는 회사가, 일본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산화 성공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 SL,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이런 종목들로 연기금을 담았는데, 이들 종목들은 제가 뒤에 자료를 다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투신 쪽에 담은 종목도 조금 전에 보셨던 폴더블폰,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SM,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략을 했고, 나머지는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역시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쪽,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들어왔다. 네. 분위기가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이쪽으로 지금 투자들이 몰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낙폭 가대 쪽으로 이제 우선시 들어오는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즉 잘 나왔다는 것은 이거 원가 올라가는 거 판가 과연 전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방 고객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대형 고객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C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가 올라가는 거 좀 전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가 잘했고 실적이 견조했기 때문에 낙폭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 쪽으로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개미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여러 가지 이런 기관이나 외부 이 수급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냐, 따라하는 게 좋겠냐. 사모펀드겠죠? 네,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우선시 되는 이 순서대로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우선시 보는 게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 요 순서라서 저도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사모펀드라고 혹시나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아는 매니저들도 이제 고모펀드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모 쪽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훨씬 더 죽기 살기로 하는 애들이 보니까 사모펀드 매니저분들이 더욱더 미친 듯이 주식을 발굴하려고 하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완전히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굴하는 종목들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쪽인데, 외국인들은 어제 후성이라는 이 종목입니다. 후성은 이제 보통 우리 여름에
에어컨 돌릴 때 우리 냉매 가스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스 충전하고 그죠? 거기 이제 관련주로 한 번씩 움직이는데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새롭게 진출하는 쪽이 반도체 소재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쪽을 이 회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한 방에 뭐 시총이 2%를 한 방에 잡으면서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저 신용 물량 뭐 이런 뭐또 이슈가 있어요. 네, 뭐 좀 약간 숏 물량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거의 장중에 20% 튀어버리니까 숏 커버링도 어제 아마 꽤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고 실적도 잘 나온 후성 쪽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가장 특징적인 흐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스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죠. 테스라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이 여러 차례 질문을 주시더라고. 네네. 테스나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간단하게. 네. 자, 소부장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테스나. 자, 테스나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테스나가 주가가 이제 어제 아랫꼬리 달았다가 이제 장중에 많이 밀리다가 어제 아랫꼬리를 좀 회복하는 그림이잖아요. 마이너스 3% 정도로 일단 회복하는 그림인데 테스나가 주가가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이 두산 쪽에서 뭔가 시너지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 두산이 가져간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두산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래 그냥 이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산이 가져가는 게 그나마 왜냐하면 두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두산 그룹이니까 왜냐하면 이 CMOS 이미지 센서가 하려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혼자 사모펀드가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두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뭔가 시너지 확인된 거 없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 4나노도 그렇고 3나노도 그렇고 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명확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고 잘 올라오고 가동률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테스나 쪽은 상당적으로 아웃소싱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될 텐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 아직은 주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이 좀 된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테스나의 전방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쪽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 업황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지금 뜨거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미 뭐 교체 수요를 내가 굳이 안 바꿔도 조금 더 버티면 되는 그런 소비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거기도 조금 막혀있는 부분.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실적은 그냥 견조한 흐름인데 올라갈 만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섹시하게 좋은 그렇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는 머물러 있지. 하지만 이 정도 주가 수준이 크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 여기에서 주가가 빠질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 혹은 뭐 그 비전, 그다음에 이제 두산의 그 어떤 전략 그렇죠. 이와 관련된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 뭔가 시너지가 좀 나와야 되고 바운더리 수율이 좀 올라와서 좀 가동률을 많이 올라와서 좀 아웃소싱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한다, 확대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아마도 테스나 주가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매도 쪽이죠. 네, 매도 쪽은 좀 빠르게 넘어가죠. 네, 매도 쪽은 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 컨텍스트홀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마이크로 컨텍스트홀은 이제 반도체 프로브 카드 반도체 소켓 쪽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 컨텍스트홀을 이야기는 안 드렸고 주로 ISC라든지 그다음에 TSE 이 두 종목을 저는 이제 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DDR5가 지금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연동이 이제 열리면서 하반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소켓 쪽도 당연히 이제 DDR5에 연동돼서 좋아질 텐데 보셔야 되는 종목은 ISC라든지 TSE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쪽을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쪽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최근에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기관 외국인들 어제 매수 강도 업종에서도 매도가 잡혔던 업종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메틱 쪽으로 매도가 가장 많이 잡힌 모습인데 제가 화장품 쪽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전처럼 우리가 고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어렵다. 리오프닝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는 화장품은 더 이상 성장 산업에서는 아니지 않냐. 네. 성장 산업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화장품 쪽은 이번에 LG생활건강 숫자 나오면서 완전히 주가 꺾이는 그림도 나왔던 것처럼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내수만으로는 좀 아직은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투신 쪽 그러면 한번 보셔야 된다. 투신 쪽도 보시면 한국콜마와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 쪽, 그다음에 신흥 SEC 매도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상대 비교를 해드렸는데 2차전지 밸류체인 삼성 SDI 중에서도 비슷한 실적 규모라면 신흥 SEC보다는 상신 EDP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신 EDP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테스나 말씀드렸습니다. 쪽도 매도를 조금 했네요. 네, 테스나 쪽도 0.2% 정도 투신해서 매도한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매우 좋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반면에 뭐 그냥 단기 모멘텀이 부족한 쪽에서는 일부 자금이 약간 비중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소재 쪽으로 지금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실적 컨센서스 전망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쁘지 않게 반도체는 잡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매수 강도 들어온 종목들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죠. 솔브레인은 2차전지 소재 쪽도 하고 교집합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도 하고 있고요. 전액 쪽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각 소재, 식각 소재 쪽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식각 공정은 이제 가스를 통해서 이제 소재를 통해서 깎아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솔브레인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앞으로 이 식각 쪽에서의 공정에서 얼마나 솔브레인이 좋아질까라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28단, 176단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쌓고 깎고 공정이 수없이 더욱더 많은 공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각 소재는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원가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원가 부담도 상당 부분 전가를 잘 시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기관들이 강하게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과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거 파운드리 DB 하이텍 쪽으로도 기관 매수 강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저는 DB 하이텍은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코미코 우리 지난번에 반도체 세정 코팅 쪽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죠. 이쪽으로도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좀 특징적으로 네네. 제 눈에 띄는 거는 월덱스. 네네. 월덱스 보니까 한 7, 8거래일 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하다가 네. 어제 이제 매수를 시작했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3%대 상승이 됐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월덱스랑 많이 비교되는 종목은 이제 원이 QNC, 제가 지난번 우리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이 네. Q가 쿼츠고 C가 세라믹, 그러니까 반도체 쿼츠 파츠 쪽에 이제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모품으로 이제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컨셉이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해 놓은 측면이기 때문에 원익 QNC가 이번에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월덱스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월덱스는 조금 원익 QNC 대비해서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굳이 원익 QNC 하면 되지 월덱스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 발표되자마자 그때부터 기관 매도 계속 나왔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아마 급하게 팔 매물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원익 QNC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기는 분들의 특징은 1등 대장 네네네. 이것만 노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뽑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밸류에이션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싼 종목들은 이렇게 보인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시총의 2%를 매집한 후성을 한번 보시죠. 주가가 어제 10몇 % 올라서 반영된 게 이제 연한산으로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지금 보시면 매출액 150%, 영업이익은 거의 뭐 흑자 전환하면서 1000% 가깝게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에 있어서도 실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간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에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고,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같은 거 바닥권에서 괜찮은 거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후성,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기 네네네. 때문에 네. 아마 그 처음에 예고하셨던 그 조사해 오신 주식 종목 네네. 이게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재룡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재룡전기. 그 최근에 왜 전력 기자재 쪽 이야기 제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라고 붙어 있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재룡전기도 그 수급이 3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뭘 하고 있는 회사냐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전봇대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것들 많이 걸려 있는 거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변압기라는 건데요. 이제 전압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이런 변압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월화 동안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전력기기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관련해서도 재룡기기도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은 대부분이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1분기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돼 있나라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부가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8억입니다. 858억. 수주 잔고가 1분기 말 기준으로.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 언더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최근 이틀간 한 10% 올랐는데 네네. 예, 한 3일간 한 900억 정도? 11% 정도 네. 올랐는데 한 944억. 네, 940억 정도. 작네, 하죠. 시총이. 네, 시총이 작고, 시총 수준만큼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조금,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 특징적인 그림이 뭐였냐면, 북한과 관련된 뭔가 이런 이제 좀 대북 지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 전기 관련된 이런 뭐 인프라 관련된 지원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직 북한에서는 뭔가 신호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 되고 약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 이런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또 대북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전력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계속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룡전기 관련 종목은 뭐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기관 매수가 그동안 거의 없다가 네네. 관심이 없었네, 기관이. 그렇죠. 그러다 아예. 최근 4일간 이제 샀는데 네네. 근데 사실 물량이 작아요. 이게 5,000원짜리 주식인데 뭐 5,400주, 7,200주, 6,000주, 16,000주 어제. 그러니까 토탈 해봐야 최근 4거래일 동안 한 3만 주? 네, 맞습니다. 네. 규모 자체가 3만 7,008주, 네. 4만 주, 네네. 뭐 얼마 안 되네. 네네. 그 규모 자체는,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두 개의 거래량 실린 요 봉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두 개 보시면 음봉이 하나, 큰 음봉이 나왔고, 바로 양봉으로 커버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거기를 지지대로 아마 주가는 우상향 그림을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요 시가가 얼마냐면요.
5,540원 정도 되는데 5,540원 정도를 만약에 이탈하는 그림이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하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음봉으로 조금 어제가 또 한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 좀 나온다면 5,54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잡고 제가 봤을 때 손절가? 네, 손절 가격으로 잡고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한 다른 생각이고 자, 나는 이런 종목이 작아서 싫다. 그러면 저는 전선 관련해서 큰 종목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L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S. 예, LS라는 종목이 있는데 LS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환산으로 했을 때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아주 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LS 그룹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지주사? 네, 지주사고요.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 밑에 달려 있는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그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S 중에서 그 자회사 중에 LS 엠트론이라고 농기계 관련된 회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뜯어보니까 농기계 수출 데이터 아주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력 관련된 또 전선 관련된 그걸 하는 부분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성격의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3배로 받는다는 거 우리가 와 싸네 하고 일단 무조건 탄성을 지르면 안 그렇죠. 되겠죠. 네, 왜 맞습니다. 쌀까 의심을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있죠. 네, 싼 이유가 있죠. 지주회사는 보통 우리가 좀 약간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플레 이슈가 있고 시장이 아직까지 뭔가 조금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는 구간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크게 물려도 잃을 건 없는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 정도 수준이라면 LS의 가격과 기업 가치 수준에서는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오히려 보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LS가 한 8배, 10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야기 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한 3배, 뭐 2배, 3배니까 크게 부담 없는데 전력 관련해서는 오히려 내가 작은 종목, 이런 재령전기 같은 게 싫다. 그러면 LS 쪽 잘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그 피팅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이록, 태광, 성강밴드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DK락이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태광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피팅 관련된 부분이 매출액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70, 80%. 두 번째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태광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설비 쪽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광은 피팅 쪽도 있는데 2차전지 설비 쪽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방에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증설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2차전지 쪽도 성격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팅 3사 시가총액 어제까지 다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일단 태광이 가장 짙은 색, 검정색인데 고개를 먼저 들고 가장 움직이는 그런 모습, 주도주로서 세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먼저 주도주로서 지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뭐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이렇게 뒤를 이어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근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숫자가 최근에 가장 1분기 숫자가 성장률이 가장 잘 나온 이 부분도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이로코리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비슷하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기자재도 같이 하고 있죠. 태광은 관이음새도 하고 있지만 80%, 20%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셔서 태광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익 극대화를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세아제강 와 뭐 대표님이 또 들어오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매 분기의 영업이익을 업데이트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왜 세아제강 지주가 좋고 왜 세아제강이 주가가 계속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차트를 보고 우리가 분석할 게 아니라 펀더멘탈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레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과거 2018년도, 19년도는 분기별로 영업이익 잘 나올 때는 300억, 400억 나오고 못 나올 때는 적자나 40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작년도는 보시면 1000억, 800억, 또 이번 1분기는 1110억 가깝게 나오면서 최고치를 뚫어버렸거든요.
회사 자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주가도 좋을 수밖에 없고 차트 모양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관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셔야 되고 세아제강 말고 세아제강 지주가 조금 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포인트는 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관세, 네네. 법인이 네네. 있어서 공장이 있어서 네네. 미국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맞습니다. 있다. 더욱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제도 물론 하루만 놓고 봐서는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세아제강 지주가 어제 세아제강보다는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랐거든요. 어제 두 개 다 오르긴 했지만 큰 폭으로. 네. 자, 세아제강도 지금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왜? 어쨌든 미국 쪽에서의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은 또다시 이제 최고치 1분기 실적이 최근 4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나왔다. 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이제 한 번씩 조금 전에도 질문 주셨던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여전히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밸류에이션이 이거 1배, 2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세가제강이 휴스틸 뭐 이런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영업이익률은 뭐 두 자릿수 초반대를 이렇게 이번에도 기록을 다 했습니다. 세아지주, 뭐 세아제강 그랬는데 연한산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1배에서 2배 정도 수준으로 매우 싼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기관들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세아제강 지주가 이러한 컨셉이 있다라는 거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죠? 미국 현지에서 강관 제조 판매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면 뭐 미국 쪽 현지에서 또 생산하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도 100% 이러한 비상장사들에 대한 임팩트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갈 때까지는 계속 이 강간 쪽의 모멘텀은 좀 기대감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 얘기는 바이든이 오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제 뉴스 소멸. 네, 만약에 와서 이 관련된 뉴스가 만약에 나와서 주가가 뭐 하루에 막 큰 폭으로 막 팍 점프를 한다. 그럼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비중을 뭐 밸류에이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뭐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주가가 조금 주춤할 때 또 좀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간 쪽은. 네. 아까 우리 LS 얘기했는데 네. 3배 싼다. 싼데 싼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 거의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지금 그 각종 오너 리스크로 재판 중에 있다. 뭐 일가 몰아주기라든가. 근데 LS는 그 뭐 이런 오너 리스크가 없을 때도 그 예전에도 뭐 엄청나게 열 몇 배 막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주사들이 이제 뭐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도 있고 물론 뭐 그런 이제 오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오너 리스크라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에 있는 펀더멘탈을 건드는 그런 개인적인 이슈인 경우가 많지. 이번에 오스테 임플란트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는 거죠, 그죠? 그 개인의 일탈로 해지는 거지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을 흔드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렇게 저평가돼서 할인돼서 거래될 때가 길게는 오히려 저는 기회했던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SL이 지난번에 제가 4월 29일 날 요거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BMS가 뭔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해드렸고 화신 SL 정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SL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기관들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SL 쪽으로 집중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미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같이 이제 아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4월 29일 날 SL을 가지고 왔을 때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3,033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와서 가지고 왔을 때 숫자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67원이죠. 3,030원에서 3,167원으로 기관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끝났고요. 월요일 날. 앞으로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이렇게 실적 추정치를 상향시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적 좋아지는. 네, 실적이 좋아지는 2, 3분기에도 계속 좋아질 종목. 펀드 매니저들도 당연히 그들 종목들 쪽으로 담을 거기 때문에 그들 쪽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IT 부품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원가 올려주는 거 그럼 네가 납품 단가를 조정해 줄 의향이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나는 그 원가 올라가는 거 올려줄 생각 없다라는 게 거의 절반 정도를 그렇게 거부를 했다는 설문조사가 있네요. 그러면 IT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원가 전가 잘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분기 실적 딱 봤을 때 전가 잘 했는 회사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전기차 부품 회사들, 전장 쪽 부품 회사들, 내연기관 쪽만 굳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언니 전기차라든지 전장 쪽 부품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전가 좀 하고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오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들 쪽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부품 회사들을 보시는 거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었던 기업이 2분기에도 할 수 있는 거지 1분기에 못했던 기업은 2분기에도 못하니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실적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네. 연간 실적으로. 그래서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은 그 섹터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지금 원가 이렇게 안 올려준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네,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섹터.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가를 잘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들이 있는데 그들 위주로만 내가 본다면 그들 위주로만 보면 좋겠고 대부분의 그들이 현기차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현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전장 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기업들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런 같아요. 점에서 한라홀딩스가 3.7배 포워드 기준이지만 네, 상당히 싸네요. 네, 싼데 요거도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약점이 있어. 무거운 주식 아니요. 약점보다는 밸류에이션은 실적은 잘 나와서 싸긴 싼데 영업이익률도 12%인데 이거 너무 싼 거잖아요. 근데 참 무겁더라고 주식이. 제가 예전부터 이 주식은 봐왔는데 원래 안 움직이는 주식.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한라홀딩스는. 그래서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한 방에 언젠간 움직이겠지라는 그런 부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내가 성질이 좀 급하다. 그런 분들은 참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릴 때 SL 화신 요 세 종목으로 여전히 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자동차 부품 쪽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OCI 쪽 한번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친환경. 네네네. 친환경도 그렇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OCI 공장에 방문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머죠? 예, 예. 한번 조회해 보시면 뉴스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고 네네네. 뉴스로. 네, 일정 중에 OCI가 방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OCI에 방문을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OCI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 모멘텀은 OCI가 주가가 놀려있던 것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의 이제 가격인데 중국의 폴리실리콘 쪽인데 이 폴리실리콘 쪽이 힘들었던 부분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의 스탠스를 보니까 이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반도체 굴기 때문에 반도체 쪽 보조금 주고 여기를 키우려고 하고 자금이 오히려 조금 이동하는 쪽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중국 그 폴리실리콘 회사들이 못 받으면 원가가 조금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OCI는 해외 쪽으로 지금 그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이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원가를 좀 싸게 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 그런데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또 좀 방문해서 OCI를 와준다면 뭐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났나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 뭐 시간이 4분밖에 안 끝난 남아서 것처럼 볼펜을 딱 내려놓으니까 뭘 화면은 띄워놓고 볼펜을 내려놓으니까 요게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G 폴드 4랑 G 플립 4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 플립 4에서 특이한 점이 3년 만인가 2년 만에 지금 보시면 이거 황금색 골드 디자인이 출시가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중국인들이 대부분 이 금을 좋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을 금색을 이렇게 한 모델을 이번에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업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가 걱정했던 부분이, 야 이거 이제 폴더폰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100% 원래 증가라면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삼성전자에서 이원화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게 업계에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측면에서는 그 우려감이 살짝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출시되는 물량을 더 많이 이제 생산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KH바텍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하나 더 본다면 인터플렉스가 여기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이거 뭐죠? 이거 필기하는 펜. 이제 폴더블 폰에 계속 이제 이 필기하는 것들을 계속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700만 대에서 올해는 1000만 대 이상으로 더 많이 팔리면 이 디지타이저라는 이 부분이 더욱더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까지도 그 후순위로 인터플렉스도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 동시호가 한번 좀 볼까요? 동시호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예상 호가는 지금 0.9%, 지수 코스닥 0.9%. 네. 자, 지금 보니까 맞네요. 0.9% 정도, 거의 1% 가깝게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양시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스닥이 3%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늘 새벽에 위안화 달러가 다들 우리가 좋아하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가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 같고, 단 시가 대비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울 것인지 이 부분은 장중 외국인 수급에 저는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그 환율 흐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